반갑습니다. 영원설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UI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UI는 보시는 대로 UI 폴더에 상당히 많은 파일이 있어요. 몇 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씩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UI에서는 이제 보시면 UI 파일은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UI를 설정하는 set 언더바로 시작하는 파일들 여기까지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것만 설명을 하면 UI는 설명이 다 돼요. 여기에서 이 밑에 있는 뭐 버튼 클릭이라든지 그다음에 셀 클릭 그리고 드로우 차트 드로우 하는 거 그리고 뭐 이벤트들 뭐 단축키 같은 거 원래 없는 단축키 같은 거 만든 거 그다음에 프로세스 스타트하고 뭐 디알로그 창 여는 거 그리고 텍스트 업데이트하는 부분들 그리고 테이블 업데이트하는 부분들 요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이게 이제 메인 윈도우의 일부 코드예요. 메인 윈도우에는 스톰 인증 서버랑 뭐 시리얼 키 확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공개를 못 하기 때문에 일부 위에 여기 창에서 멈춰 놨어요. 위에 이 코드들이 많아요. 그 부분들은 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의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 셋으로 시작하는 이 파일들을 맨 처음에 이제 이런 형태로 init 부분에 이 메인 윈도우의 이 init 부분에 그래서 이 메인 윈도우는 여기서 호출하게 되죠. 스톰 PI 그죠? 스톰 PI에서 이 메인 윈도우를 오토럴이라는 함수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메인 윈도우를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CMD 창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할 때 반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오토런이라 해서 우리가 이 코인이랑 퓨처, 스톱 이거를 실행할 때 이렇게 스톱 PI 다음에 스톡인지 주식인지 해외 선물인지 코인인지 그렇게 하는 인자가 하나 붙어서 와요. 그래서 그걸 감지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sys argv 1번, 1번이 그다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자동 로그인 오토런이 이제 바뀌는 거죠. 1, 2, 3으로. 그죠? 그래서 그거를 메인 윈도우에 넣어서 요렇게 호출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PyQt의 그 테마 자체가 밝은색, 흰색이기 때문에 어두운 색으로 바꾸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렇게 돼서 메인 윈도우를 호출하면 이제 많은 우리 위젯을 만들 건데 위젯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뭐 검색을 하거나 하면 뭐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일부분들은.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런 방식이긴 한데 많이 이제 간소화를 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 위젯 크리에이터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이 셋 메인 메뉴 테이블 만드는 거 이런 것들에서 이 위젯 크리에이터라는 객체를 이렇게 넣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UI를 뜻하는 이 셀프도 넣어 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모든 우리 화면이 여기에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젯 크리에이터를 먼저 가 보면 요렇게 위젯 크리에이터는 이제 커스텀 뷰 박스랑
위젯 크리에이터 두 개가 있는데 이 파일에 이 뷰박스는 이제 파이큐티 그래프의 뷰박스를 이제 설정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사용할 때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 중요한 거는 위젯 크리에이터니까. 그래서 위젯 크리에이터에서 만들 때 맨 처음에 셀프를 넣었어요. 메인 윈도우에 보면 이 셀프를 넣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UI를 뜻하는 거예요. UI 클래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셀프 UI로 일단 만들고 이 UI에 만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들을. 그래서 요걸 이제 이 버튼 같은 걸 만들 때 이렇게 어디를 기준으로 만드는지 그걸 이제 파이큐티 위젯을 하나 넣어야 돼요. 그죠? 없으면 그냥 바탕화면에 바로 생성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버튼을 만들 때 이런 형태로 만들어요. 큐푸시 버튼 이름하고 어느 배경인지 넣고 그다음에 스타일 설정하고 폰트 설정하고 아이콘도 설정할 수 있고 툴팁도 설정할 수 있고 쇼컷 단축키 그리고 보일 건지 안 보일 건지 설정하는 셋 비저블 그리고 버튼 클릭했을 때 어떤 함수로 연결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된 걸 보면 나중에 이 메인 윈도우에서 이렇게 볼 텐데 이렇게 푸시 버튼 하나 만들 때마다 이 명령들을 쭉 계속 적을 수 없잖아요. 그죠? 반복해서 적으면 이제 코드만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위젯 크리에이터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버튼을 만들 때 이런 키워드나 인자를 넣어 가지고 기본은 난 상태지만 이게 있으면 보통 보면 이제 박스 같은 경우는 박스가 없으면 UI 기반으로 만들고 있으면 그 박스 기반으로 박스 위에 그 배경이죠, 배경. 이 배경이 이제 그 뭐 그룹 박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거기 기반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선언해 둔 거예요. 푸시 버튼을. 라인도 마찬가지 이렇게 라인 형태를 어떻게 할 건지 요렇게 다 돼 놨어요. 세부적인 설명은 이걸 만들어지는 데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별도로 이제 테이블만 보면 테이블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컬럼의 와이드를 요렇게 별도로 이렇게 다 지정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걸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맨 처음 메인 윈도우에서 이제 셋 아이콘부터 하잖아요. 그죠? 셋 아이콘을 가보면 간단해요. UI 클래스 받아 가지고 셋 함수가 실행되도록 하고 UI에 이제 셀프 변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Q 아이콘을 사용하고 거기에 이제 파일의 경로를 이렇게 넣으면 이 이제 그림 파일들이 이렇게 아이콘으로 지정되는 거예요. 이 파일들은 우리가 보면 아이콘 폴더 요거잖아요. 아이콘 폴더에 이런 아이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건 이렇게 같은 게 두 개 있는 것들이 있죠. 요거는 이제 코인 전략 탭인데 를 하게 되면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표시를 해 줘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깜빡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콘을 이걸로 설정했다가 이걸로 설정했다가 요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고 창도 요건데 로고 창에 오류라는 글자가 뜨면 요게 깜빡깜빡거려요. 깜빡깜빡거리다가 로고 탭을 클릭하면 다시 이 상태로 흰색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주식 전략 연산 탭도 주식 전략 탭도 요게 두 개 백태를 실행하면 깜빡이다가 백태가 완료되면 다시 흰색으로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아이콘들을 불러오는 게
이겁니다. 셋 아이콘. 그렇게 됩니다. 이 아이콘 있는 거 전부 이렇게 다 불러와요. 그렇게 해서 아이콘을 이 UI에 셀프 변수로 이렇게 다 선언해 두는 겁니다. 이 셋 아이콘이. 그 다음에 메인 메뉴죠. 메인 메뉴 가볼게요. 메인 메뉴도 같이 이제 UI 클래스랑 메인 메뉴는 이제 위젯 크리에이터 요거를 객체로 가져와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셋이 실행되면 우선 메인 UI에 폰트 지정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타이틀 어 제가 스톰을 실행시켜 볼게요. 잠시만요. 스톰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으네요. 잠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뜰 동안 이제 설명을 계속 이어갈게요. 그리고 아이콘도 설정해요. 이 아이콘은 이제 여기서 설정한 거겠죠. 그래서 보면 아이콘 메인이 요거예요. 파이썬 마크 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오메트리 센터는 가운데 바탕화면의 가운데 띄울 거라는 거죠. 이렇게 실행이 됐네요. 그래서 보면 방금 본 것처럼 여기에서 타이틀을 스톰으로 하고 아이콘 설정하고 센터에 띄우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죠? 그리고 이 날짜 부분 나중에 또 설명할 때 나올 겁니다. 별도로 이렇게 추가해서 타이틀을 이제 시작할 때는 타이틀을 스톰으로 해 놓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타이틀을 변경하는 부분이 나중에 UI 설명하는 부분에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이제 이 창에서 보는 버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죠? 일곱 개가 이 푸시 버튼 01부터 07까지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프로그레스 바랑 그다음에 요 작은 버튼들 Alt 단축키들, Shift 단축키들, 컨트롤 단축키들 요것들이 다 요 밑에서 설정되는 겁니다. 요런 형태로. 그죠? 그래서 보면 버튼을 위젯 크리에이터에 있는 setPush 버튼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 거고 이름은 공백이에요. 이름은 공백. 그리고 나서 이름 대신 이제 아이콘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톡 아이콘, 코인 아이콘, 스톡스, 코인스, 라이브, 로그, 셋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콘들이 이제 요렇게 뜨는 겁니다. 요런 형태로. 그죠? 그리고 이제 컬러를 보면 첫 번째 것만 0이고 다른 건 6이잖아요. 그래서 이 UI에 맨 처음에 켜면 이렇게 첫 번째 거는 약간 밝은 바탕으로 표시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어두운 바탕. 이 마우스 오버는 자동으로 큐티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창 기준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 부분이 요거예요. 컬러. 그리고 클릭했을 때 반응하는 함수를 이렇게 연결해 둬요. 메인 클릭 1번이라고. 그리고 이제 클릭했을 때 인자를 가져가야 되면 이 커맨드라는 걸 넣어요. 이건 이제 이 인덱스의 번호예요. 여기가 이 버튼의 인덱스 번호 여기는 0,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Q 메인 버튼 클릭 1번을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거기에 인자를 가져와서 그 인자를 가지고 요 밑에 보면 바로 이 메인 버튼 리스트라고 이렇게 이 버튼 7개, 8개, 7개를 이렇게 넣어 두잖아요. 그럼 이 리스트에서 이 인자값 0을 가져와서 그거를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요 밑에 보면 또 박스가 있어요.
이 버튼마다 연결시켜 놓을 건데 어떻게 연결시켜 놓을 거냐면 그룹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룹 박스를 하나씩 7 개를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그룹 박스 셋 비주얼에 하나만 추르고 하나는 다 펄스잖아요. 같은 영역에 표시되기 때문에 하나만 보이게 해 놓고 나머지는 다 안 보이게 해 놓는 설정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메인 박스 리스트에서 이 버튼의 번호, 가져간 번호를 활성화하는 거예요. 요렇게 안 해 놓으면 매번 이걸 찾아서 어 코드가 여러 개가 되잖아요. 그죠? 0일 때 이거 바꾸고 2일 때 이거 바꾸고 요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시면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배경이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게 밝은 색으로 변하잖아요, 버튼의 배경이.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요렇게 넣어 두고 그다음에 어떤 탭을 활성화할 건지 이 박스에서 이 번호를 가져와서 그 번호만 활성화하고 나머지는 비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렇게 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숏컷은 단축키고요. 단축키를 요렇게 숏컷 이퀄 요렇게 해 놓으면 단축키가 컨트롤 1을 누르면 이 창이 활성화되고 2, 7까지 단축키를 누르면 이 탭 창 버튼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팁은 마우스 오버했을 경우 잘 보세요. 여기서 마우스를 오버하면 이렇게 설명이 뜨잖아요. 그죠? 요렇게. 그 설명을 지정하는 게 이 팁이에요. 요런 형태로. 그래서 팁에도 단축키를 요렇게 갈로해서 넣어 주면 보시고 나중에 이걸 숏컷을 일일이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요런 형태로 보시면 다들 알게 되겠죠. 그죠? 그 부분에 버튼이 이제 7개 설정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묶어 두고 탭 그룹 박스를 만들어서 탭을 만듭니다. 근데 그룹 박스도 이름은 없고 그룹 박스는 별도 이름이 필요 없어요. 그죠? 바뀌는 거니까. 이 그룹 박스 안에 나중에 안에 들어있는 이 테이블을 여기도 테이블 여기는 이제 텍스트 에디터 2개 여러 가지 버튼들 여기도 같겠죠. 여기는 여기도 테이블 로고도 텍스트 에디터 4개 설정은 이제 탭 위젯 요런 걸 넣는 거예요. 넣기 전에 미리 만들어 두는 겁니다. 요렇게.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1번 창만 활성화하고 나머지 탭들은 전부 비활성화 상태.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게. 그런 다음에 그것도 리스트를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이제 버튼 여기 링크를 가 보면 컨트롤 누르면 요렇게 떠요. 그죠? 이게 이제 어 메인 윈도우는 보안 때문에 이제 사이선으로 컴파일해서 보내는데 그럴 때 이 인자 오류가 나더라고요. 셀프를 제대로 인식 못 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2개를 넘겨 이게 2개로 넘겨준 줄 알아요 얘가. 원래 2개지만 그래서 여기를 인식 못하고 이것만 인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더미를 하나씩 이렇게 넣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로 연결돼 있죠. 그죠? 버튼 클릭 1 번은. 요거 여기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메뉴에 버튼을 클릭하면 메인 윈도우에서 여기로 왔다가 다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코드를 이제 UI로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요런 형태의 코드가 됩니다. 아니면 여기에 이 코드들을 메인 클릭 이 코드들을 전부 다 넣어 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예전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 메인 윈도우의 파일이 한 5천 줄 넘어가는 너무 방대해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요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이렇게 링크로. 아니 한 번 거쳐서 링크라기보다 한 번 거쳐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클릭을 했을 경우 이 상황인 거예요. 요렇게 클릭을 했을 경우면 이제 이 익스텐드 윈도우는 뭐냐면 이 설정 탭에서
Shift E를 누르면 이렇게 확장돼요. 그죠? Shift E를 누르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확장. 전략을 매수 전략, 매도 전략을 잘 보기 위해서 그죠? 확장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확장 중에는 이 버튼을 인식하게 못하게 위해서 이 버튼이 뜨는 겁니다. 전략 탭 확장 상태에서는 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부분이 요거예요. 오류 알림 전략 탭 확장 상태에서는 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탭이 변경이 안 되고 리턴 되는 거죠. 그리고 메인 UI에는 메인 버튼이라는 여기에서 보면 이 버튼 클릭을 연결할 때 셀프를 넣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UI 클래스를 뜻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UI라고 넘어오고 이 UI에 어떤 뭐 변수든 함수든 다 호출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그죠? 그래서 셀프를 넣어 놓고 여기는 UI라고 표시해 둔 거예요. 그래서 UI는 메인 버튼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버튼의 인덱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전 버튼의 인덱스를 이렇게 하나 지정하고 현재 인덱스가 같을 경우 변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여기서 여기를 다시 누를 경우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리턴 되는 거예요. 음, 다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지만 같은 버튼을 누르면 리턴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미지 라벨을 이제 펄스로 바꿔요.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기서 뭐 범위 탭, 이 탭에 있을 경우 이게 이미지 라벨 1이에요. 이렇게 네이버에 스크롤링 해갖고 이 빈 공간을 이렇게 이미지로 채워놨는데 이게 다른 탭으로 이렇게 변경했을 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죠? 이미지 라벨이. 그러면 여기에 이미지가 뜨겠죠. 이 부분에. 그래서 탭을 변경할 때마다 이 set visual pulse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덱스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버튼의 인덱스를 바꿔줘요. 바꿔주고 아까 설명했던 대로 메인 버튼 리스트에서 이전 버튼의 인덱스 그죠? 그거는 이제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어둡게 만들고 현재 버튼의 인덱스를 밝게 만드는 거고요. 이 부분이. 그리고 그룹 박스를 이전 버튼에 있는 거를 안 보이게 하고 현재 버튼에 있는 걸 보이게 하는 부분이 요거예요. 요렇게 제어가 되고 그다음에 이미지 라벨을 이제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렇게 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보이잖아요. 여기 범위 편집기 상태.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만약에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어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게 이 조건 편집기랑 범위 편집기 두 개예요. 그래서 조건 편집기랑 범위 편집기에서 사용하는 버튼 요게 이게 주식일 때도 있고 코인 쪽 전략 탭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요 두 개. 조건 편집기랑 범위 편집기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라벨이 요거예요. 요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보이면 이미지 라벨을 다시 활성화하고 아닐 때는 비활성화하는 게 요거예요. 0.4초 있다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탭을 클릭할 때마다 창이 우측으로 펼쳐지는 애니메이션이 작동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부분이 요겁니다. 애니메이션 가져와서 어 애니메이션 타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요게 제일 나아서 요걸 사용하는 거고요. 이 기준 0.3초 동안 이 스타트 밸류에서 엔드 밸류까지 예 종이가 펼쳐지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요 시간을 느리면 이제 너무 느리고 빠르면 또 재미가 없고 해서 요 시간이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0.3 초가.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스타트하면 방금 보신 것처럼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요렇게 0.3초 안에 이렇게 창이 펼쳐지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런 버튼은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셋 그 파일들을 설명하다 보면 요 밑에 있는 버튼들 다 설명이 될 거예요. 다 연결이 여기에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셋 텍스트까지 쭉 설명을 하면 UI는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라이브 탭은 미리 여기서 다 만들어 줍니다. 여기 라이브에서 쓰는 요 탭 4 개를 요렇게 주식용, 코인용, 그 해외 선물용, 그다음에 이게 백테스트용 요거를 미리 만들어 줘요. 만들고 그다음부터 이제 프로그레스 바 요거죠, 요거. 요 부분. 요 3% CPU 퍼센트를 표시하는 요 부분. 그리고 이제 단축키들이 요렇게 다 돼요. 이 프로그레스 바를 UI에 넣을 거고 타입은 이제 버티컬 세로형, 가로형이 아니고 버티컬 추르, 스타일은 요런 형태다. 요렇게 넣는 거예요. 이 스타일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컨트롤을 눌러보면 요렇게 설정이 다 돼 있어요. 요런 형태로. 그죠? 프로그레스 바하고 백그라운드 컬러 이거 그리고 다른 백그라운드 컬러 요거 백그라운드 컬러 2개예요. 테두리랑 가운데랑.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버튼 Alt는 작동 안 하는 그냥 푸시 버튼 Alt.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셋 푸시 버튼이지만 요렇게 선언을 해 놓으면 여기 보시면 푸시 버튼 이름만 넣어도 되잖아요. 이름만 넣으면 컬러는 0,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되도록 해 놨어요. 간단하게 이름만 넣으면 버튼 하나 만들어져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이걸 한번 해 두면 이 코드를 한번 해 두면 어차피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파이큐티로 이제 버튼을 만들거나 체크박스 이런 걸 만들 때 아주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버튼은 Alt라고 요렇게 만들고 그게 이제 Shift랑 컨트롤 요렇게 있죠. 그죠? 그리고 쭉 뭐 요거 똑같이 돼 있어요. 숏컷 다 지정하고 팁도 마우스 오버 팁도 요렇게 되고 이제 클릭했을 때 버튼만 요렇게 다 설명을 하면 되겠죠. 설명이 잘 길어질 것 같아요. 그쵸?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하고. 그리고 이미지 라벨 미리 설정해 두고요. 2개예요, 2개. 이게 확장됐을 때가 있고 안 됐을 때가 있기 때문에 2개가 됩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전략 탭에서 여기서 확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 라벨이 하나 더 있어요, 밑에 공부에. 그죠? 요렇게 하나 더 있어요. 요런 형태로. 그래서 2개가 이래 있기 때문에 요게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 위치를 요렇게 고정해 주고 그다음에 창 위치 기억 상태면 창 위치 기억에서 데이터 읽어 와서 UI를 이동시킵니다. 이 창 위치로. 요런 형태로. 창 위치 기억은 어 프로그레스 킬 할 때 프로그레스 킬 할 때 맨 마지막에 요렇게 돼 있어요. 창 위치 기억 상태일 때 UI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디알로그라든지 뭐 요런 것들 메인 위치라든지 요런 것들을 다 읽어 와 가지고 요렇게 DB에 창 위치를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겁니다. 요런 형태로. 그걸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료할 때 이 위치가 기억돼요. 그래서 요렇게 불러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버튼들의 위치는 제가 이거 수동으로 다 이렇게 한 건데 이것까지 배울 필요는 없고요.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로 위치를 요렇게 다 잡은 거예요. 위치 크기 그러니까 위치 XY 크기 가로 세로 요렇게 됩니다. 이게 셋 지오메트리가 수동으로 다 잡은 거예요. 사실상 뭐 할 때 상당히 힘든 작업이긴 했는데 이런 것도 다 확대해 가지고 만약에 겹칠 경우 쪼끔이라도 일이라도 움직이고 요렇게 만든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 별도로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워낙 힘든 작업이라. 그래서 이제 맨 처음 메인 윈도우에서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아마 일부 강의가 끝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버튼들 설명하면 되겠죠. 그죠? 버튼들 하나씩 가 봅시다. 메인 버튼 02. 자, 여기서 요거죠. 따고 들어가면 컨트롤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 마우스 좌클릭. 그래서 맨 처음에 메인 버튼은 이제 이 버튼들은 이제 수익 집계창, 그죠? 수익 집계창 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 수익 집계창 버튼이 0일 때 혹은 1일 때만 작동하고 그게 아닐 때는 버튼을 작동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자, 보시면 숏컷이 Alt T예요. 여기에서 두 개만 작동해요. 여기서 Alt T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그죠? 여기서도 Alt T를 누르면 바뀌어요. 그죠? 한 번 더 누르면 바로 오고. 근데 여기서는 누르면 안 돼요. 그죠? 그게 요거예요. 해당 버튼은 트리 탭에서 작동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1번 버튼, 메인 버튼의 인덱스를 저장해 놓았잖아요. 그죠? 위에서 바뀔 때마다. 그래서 0번일 때랑 1번일 때, 요 두 개일 때만 작동하도록 이렇게 해둔 겁니다. 요걸. 그래서 0번일 때는 주식이고, 그죠? 그래서 S캘린더 위젯이 비주얼이 아니면, 이제 불 1은 펄스, 불 2는 추루, 비주얼이면 추루, 이게 거꾸로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누를 때 이 리스트를 보이게 하고, 그러니까 베이직 리스트는 뭐냐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에 지금 사용되어 있는 음, 테이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베이직 리스트에. 토탈 리스트에는 Alt T를 눌렀을 때 사용되는 위젯들, 달력 위젯, 그리고 다른 테이블, 요 버튼 세 개들. 요게 여기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게 보이는 상황이면 첫 번째는 펄스, 두 번째는 추루가 되는 거고 안 보이는 상황이면 그죠? 캘린더 위젯이 보이는 상황이면 첫 번째를 추루로 바꿔야 되고 두 번째를 펄스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 불리언 1번, 2번에 따라서 셋 비주얼을 요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죠? 요렇게 이 위젯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일 때는 이제 SC 캘린더, 요게 이제 코인 쪽 캘린더예요. 그래서 요거는 똑같고 요런 형태로 작동하는 거예요. 모두 이제 닫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 3번 가봅시다. 3번은 바로 밑에 있을 텐데 3번은 이제 이 수동 시작 버튼이죠. 수동 시작 버튼. 그래서 이제 주식, 코인 상태에서 이제 설정에 따라서 수동이 시작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로그인이 1, 2, 3이 세 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 1, 2, 3, 1, 2, 3은 어떻게 날라오는 거냐면 이 로그인이 원래는 0이에요. 0인데 이제 우리가 그 여기 코인 BAT 여기 여기에서 그 메인에서 보면 1, 2, 3 오토런을 1, 2, 3으로 바꿨잖아요. 요렇게 오토런을 요 숫자가 저대로 날라와요. 저기에 1번은 스톡, 2번은 코인, 3번은 퓨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로그인 숫자가 1, 2, 3이 날라옵니다. 요걸로 실행했을 때. 그래서 로그인이 1, 2, 3일 때는 그냥 버튼 리플라이 yes로 바뀌어서 바로 여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실제로 수동으로 단축키로 실행할 경우 여기를 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디알로그 웹이 있으면 수동 시작이 여기랑 충돌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웹뷰 요청이 열려 있으면 수동 시작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랑 충돌이 나서 제대로 로그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이 있는 거고. 주식 에이전트가 있으면 선물이든 이게 이제
증권사에 키움증권이 있으면 국내 주식 아니면 선물이겠죠. 코인 25는 코인 시작하면 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증권사가 키움증권일 때는 주식 수동 시작이라고 요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아닐 때는 해선 수동 시작 그리고 코인일 때는 코인 수동 시작이라고 요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스 버튼을 이게 이제 뭐냐면 눌렀을 경우 이제 눌렀을 경우 자 요걸 Alt S 눌러 볼게요. 여기가 아니고 요걸 누 어? 설정이 안 돼 있나요? 아무 반응이 없네요. 잠시만요.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설정에서 이건 작업용 컴퓨터라 요거를 안 해 놨네요. 요거를 하나도 안 해 놨어요. 요걸 저장하고 해 볼게요. 저장하면 요렇게 뜨죠. 그죠? 요게 안 돼 있어서 안 뜬 거네요. 요렇게 뜹니다. 그죠? 지금 주식을 선택해 놨기 때문에 요렇게 떠요. 기본 이제 노에 마우스 오버가 노를 선택돼 있어요. 노에. 그죠? 노에 선택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창을 띄우는 게 이 q 메시지 박스예요. q 메시지 박스. 그래서 q 메시지 박스로 물어본다. 요런 텍스트를 가지고 물어볼 건데 yes, no, yes랑 메시지 박스에 yes랑 no를 버튼으로 만들고 기본 선택은 no로 되어 있어라. 이 뜻이에요. 이 부분이 UI에서. 그래서 이걸 누르면 리플라이 버튼 리플라이 값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버튼 리플라이 값이 어 요게 아닐 때는 그냥 노고 yes일 때만 yes를 누를 때만 요게 작동이 되는 거죠. no를 누르면 작동이 안 돼요. 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경우가 아닐 때는 리플라이를 no로 요렇게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버튼 리플라이가 yes일 경우만 요게 작동하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이 요거예요. 자 이건 no 할게요. 다시 설정 바꾸고 자 그리고 yes일 때 로그인이 1 번 3 번 이거나 로그인이 요거는 이제 자동 실행될 때 로그인이 0 이거나 주식 에이전트일 때 요게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 3 분의 해외 선물인데 해외 선물은 이 CME 노멀 오픈이라고 해서 여기를 가 보면 여기 이제 여기에는 지금 이 EC가 뭐냐면 익스 익스체인지 캘린더 라이브러리예요.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CME 시장에 개장하는 건지 아니면 휴무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노멀 오픈은 뭐냐면 이 CME 기준 시간을 넣어 가지고 날짜 만들어서 iOS 포맷으로 바꿔요. 그럼 이 17시 기준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일단 시간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get 캘린더 해서 CMES 여기 시카고 증권시장이에요. 요 객체에서 세션 인 레인지에서 날짜를 넣으면 이 데이 리스트에서 이제 어 시간이 나와요. 클로즈 타임이 요렇게 세션 클로즈로 해서 데이 리스트에 0 번을 넣어서 타임을 시카고 타임으로 바꿔 버리면 클로즈 타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랑 일치해야 돼요. 날짜를 넣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 날짜는 당일 날짜예요. 그죠? 우리가 이 실행될 때 저희들이 실행될 때 요 날짜를 바로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어딨니? 여기. 그래서 이 17시에 종료가 안 되면 클로즈 타임이 이 리턴이 펄스가 되고 데이 리스트가 없으면 그러니까 아예 개장을 안 하면 리턴이 펄스예요. 그게 아니면 true. 그러면 요게 휴무를
휴무 일정을 확인하는 용도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할 텐데 이 CM이 노멀 오픈이 아닐 경우 해서는 휴무 또는 조기 마감입니다. 조기 마감할 때도 안 할 거예요, 우리는. 복잡기만 하고 하기 때문에. 그날은 버립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휴무 종료라고 해서 리턴해 버려요. 3번일 경우. 그게 아닐 경우 이제 여기는 64비트이기 때문에 매니저로 에이전트 종료해라고 이를 한번 날립니다. 혹시나 살아 있으면 종료해라고. 그죠? 이미 실행되어 있으면. 그래서 요걸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증권사 빅셋 증권사에 있는 해외 선물 1이든 뭐 국내 주식 1이든 그거의 마지막 넘버를 가져와서 아이디가 난이면 계정이 설정되지 않았다고 설정 후 다시 시작해라고 하는 거고, 에이전트나 트레이더가 실행되고 있으면 그게 아닐 경우 로그인을 시작합니다 해서 이 줌 서브 큐로 매니저로 보낼 거고 수동 시작이라는 명령을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UI에서 보내면 뭐 가령 하나 봅시다. 스톡의 매니저를 수동 시작 버튼 열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보죠. 여기 from UI 줌큐에서 매니저로 그죠? 메시지랑 데이터잖아요. 두 개가 그죠? 매니저로 날라오고 데이터가 스트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데이트 스트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수동 시작이 되면 매뉴얼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보내면 얘는 이제 스트링으로 보내고 여기는 이제 파이썬 오브젝트, 샌드 파이썬 오브젝트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 구분하는 거는 이 줌 서브 큐에 줌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윈도우 줌 서브 큐예요. 이게 그죠? 그렇게 되고 버튼 스타일을 바꿔요. 자, 수동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 버튼도 보면 어 요렇게 지금은 또 안 돼 있죠. 뭐 요런 형태로 자, T를 누르면 T 배경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T가 눌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되고 나면 S가 이렇게 바뀝니다. 마우스 오버한 것처럼. D도 누르면 D가 이렇게 바탕이 바뀌잖아요. 조금 표가 잘 안 나지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닫으면 다시 또 어두운 색으로 바뀌어요, 바탕이. 그 부분 컨트롤하는 게 요거예요. 이 부분. 브라이트, 밝은색. 스타일의 백그라운드고 밝은색, 브라이트. 요걸 약자예요, 요 부분이. 자, 그리고 이제 코인일 경우나 코인이 자동 로그인 시작됐을 경우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 바로 죽이고 여기에서는 UI에서 바로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죽이면 돼요. 매니저도 안 통하고. 그래서 오피스트일 때는 키 1번 거 두 개 확인해 가지고 없으면 계정 설정해라고 알려주고, 선물일 때는 2번 거 있는지 확인해서 없으면 알려주고, 트레이더일 때 트레이드 시작하고 리시브일 때 리시브 시작하고요. 이런 형태. 그죠? 이거 바로 시작하면 여기 밑에 바로 연결돼 있어요. 시작하는 거 간단해요. 여기도 키 확인하고 그죠? 프로세스 작동 중이 아닐 때 타임 프레임이면 업비트 T, 스테이지 T, 이 바이낸스 T, 업비트 스테이지 민, 아닐 때는 바이낸스 스테이지 민. 이렇게 해서 타겟 시장에서 스타트하고 트레이더도 업비트 트레이더 아니면 바이낸스 트레이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설명이 끝났죠. 요거는 끝내고 그 다음에 쇼DB 이렇게 연결되죠. DB는 요거예요. 요거 D 요창 띄우는 거예요. 뭐 띄우는 거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디알로그 DB라고
나중에 이제 디알로그 DB 셋 할 때 설명하겠지만 그게 is visual이면 열려 있지 않을 때만 열리는 거예요. 디알로그 창은 이렇게 is visible로 확인하고 show를 호출하면 창이 열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복잡네요. 그 테이블을 이제 원래 이제 이 테이블을 여기에 보면 이 테이블의 값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테이블 1, 2, 3, 4, 5 이렇게 5개의 테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탭 위젯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여기에 이제 있는 내용들을 전부 지우는 게 요거예요. 다 지우고 나서 새로 요 전략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불러올 거예요. 범위는 뭐가 있는지, 스케줄러는 뭐가 있는지 저장된 거. 그게 이제 요 부분이고, 그리고 셀 클릭 데이터 삭제하는 부분도 아마 여기는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고 나서 키움증권, 증권사 키움증권이면 스톡에서 아니면 퓨처에서 그래서 스트레러지 리스트는 요 테이블 그래서 스톡 바이거나 스톡 셀이거나 스톡 옵티 바이거나 옵티 셀이거나 그러니까 최저가 전략도 있고 기본 전략도 있잖아요. 그 테이블 이름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전략을 읽어와서 인덱스의 리스트, 인덱스 이제 전략의 이름이죠. 전략의 이름을 스테이지 네임으로 이제 정렬한 다음 리스트로 만들고 정렬한 다음에 DF의 맥스로우보다 크면 이게 뭐죠? 맥스로우는 랜DF다. 맥스로우를 0으로 만들고 노 카운터를 만들기 위해서 요랬네요. 그죠? 테이블의 로 카운트 그러니까 이 테이블의 길이 어떻게 이 테이블의 길이를 정하는 함수예요. 요게 테이블 길이 정하고 그다음에 테이블에 아이템을 넣을 때 순서대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enumerate j name이래 해서 테이블에 set 아이템의 j I name 요렇게 돼요. 그죠? 요렇게. 자, 보시면 요렇게 테이블이 이제 매수 전략이 있고 매도 전략이 있고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매수, 매도, 최저가 매수, 최저가 매도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 테이블의 순서가 리스트의 순서가 그 리스트의 순서가 I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네임의 순서가 J예요. 그죠? 그러니까 J부터 나오고 I가 음, 행열이에요. 행열. 행가로 열세로잖아요. 행가로 열세로. 행열이 헷갈릴 때는 행은 가로고 열은 세로라고 외우기 위해서 행가로 열세로, 행갈의 열세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템 지정하면 돼요. 그리고 센터에 이 텍스트의 요 set text alignment는 요거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전부 다 센터로 이렇게 그럼 딱 가운데 셀의 가운데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은 일반적인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테이블 위젯 아이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게 이제 이렇게 넣어진 겁니다. 이런 형태로. 맨 처음에는 주식 거 넣은 거죠. 그죠? 주식.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표시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잖아요. 총. 그래서 여덟 개보다 작을 때는 로 카운트를 여덟 개로 맞춰요. 여덟 개 작을 때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 테이블이. 그럼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8개보다 작을 때는 8개로 딱 맞추는 거예요. 8개보다 클 때는 이 스크롤이 자동으로 생길 거예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범위, 전략 이런 거 다 불러와야겠죠. 그죠? 스케줄. 그 부분들이 요거예요. 이제 범위는 옵티바에, 옵티바스, 그냥 바스, 바이컨즈, 셀컨즈 요렇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불러오는 방식은 똑같아요. 요런 형태로. 그죠? 그다음에 이제 코인 쪽 방식은 똑같아요. 이제 DB만 다르고 이제 테이블이 다르겠죠. 그죠? 테이블이. 그 테이블도 다 순서대로 해놔서 여기는 1번, 그 다음에 2번, 여기 3번, 그리고 여기 4번, 마지막 5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코인 쪽 쭉 불러오고 똑같이 8개보다 작으면 8개로 맞춰 주고 코인 범위 쪽 쭉 불러오고 그다음에 전략 DB 쪽 스케줄러에서 또 불러오고 자 여기서 보시면 처음 보시는 게 하나 있을 텐데 UI에 이 DB 리더라는 거에 DB 리더라는 걸 사용해서 전략을 이렇게 불러오고 있잖아요. UI에서 사용하는 이 DB 리더는 뭐냐면 여기 유틸리티 설명할 때 할 텐데 DB 리더 온리 자 요거예요. 요게 이제 UI에 객체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이 클래스가. 그래서 이 클래스 하나로 모든 걸 다 불러요. 그럼 보면 얘는 이제 세팅이나 자주 사용하는 세팅 전략 연산, 백테스트 그리고 트레이드 리스트 요거의 연결을 가지고 있다가 설정 DB, 전략 DB, 백테 DB, 거래 DB면 얘가 이제 PD, SQL 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가지고 리턴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연결을 끊을 필요가 없잖아요. 얘는 계속 연결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죠? 마지막에 이 언더바 될 언더바는 이제 이 프로세스 종료될 때 이게 자동으로 실행돼요. 그래서 그때만 연결을 끊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 DB UI의 DB 리더입니다. 여기 있죠. UI의 DB 리더. 그래서 리드 SQL 하면 전략 DB에서 어떤 쿼리로 데이터를 불러올 건지 그것만 넣어주면 돼요. 이런 형태로. 요게 많이 사용될 겁니다. UI에서. 그렇게 하면 요 설명 끝났네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다 셋 받으면 되고 닫고 그것도 닫고 그것도 닫고 자 요것만 하면 되죠. 그다음에 지금 녹화가 좀 요거까지 다 하고 끊읍시다. 쇼 김프 쇼 김프는 이제 김프 창이라고 따로 있어요. 요거 아마 설명이 안 됐을 건데 디하려고 이제 이 김치 프레임이죠. 김치 프레임 창이 안 열려 있으면 열려 있고 김치 프로세스가 작동을 안 하고 있으면 작동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열려 있으면 닫아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프로세스가 작동 중이면 프로세스 중지하고 그죠? 요약하면 해요. 간단하게. 코인 쪽 할 때 이 김치 이거를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요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간단한 거라.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버튼 4번 버튼 4번도 간단합니다. 버튼 4번은 뭐냐면 이 축소 확대 버튼이거든요.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Alt Z를 누르면 이렇게 작아져요. Alt Z. 요창 클릭하고 Alt Z. 아닌데. 컨트롤 Z인가요? 어? 왜 Alt Z가 이게 윈도우랑 겹치네요. Alt Z. 하하, 이 엔비디아 그것 때문에 겹치네요. 죄송합니다. 제 것만 겹칠 수도 있고. 엔비디아 그거랑 이 엔비디아 그거잖아요. 이거 그거랑 겹치네요. 단축키가. 그러니까 Z 누르면 이렇게 조그맣게 변해요. 스톰 창이. 그래서 뭐 회사나 이런 데서 숨어서 할 때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그 거래 완료 창이잖아요. 거래 목록 창이잖아요. 그죠? 그것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이 부분. 저는 버튼을 눌러야겠네요. 요렇게 하는 부분. 그거 이제 요거 줌, 줌이 보면 이제 이 창에 그 가로 길이가 1000보다 클 때 이렇게 바꾸고 줌 큐 버튼 밝게 활성하고 그리고 창이 그게 아닐 경우는 1004 원래 크기대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형태예요. 간단하죠. 자, 그리고 쇼 차트. 뭐 차트도 간단할 거예요. 차트 안 보이면 보이게 하고 보이면
닫고 요렇게 되고요. 그 사이에 보면 메인 버튼이 1 번일 때가 있고 3 번. 자, 메인 버튼이 1 번일 때는 0, 1 요거, 그리고 3 번 2, 3 코인일 때를 뜻하는 거예요. 메인 버튼이 코인일 때 그리고 아닐 때 이게 뭐냐면 차트를 요렇게 열면 여기에 보면 시간하고 요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를 바꿔 줄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이제 타임 프레임일 때, 그러니까 틱봉일 때랑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준 시간을 다르게 적어야 돼요. 그래서 코인일 경우는 이제 틱봉일 때는 10분 초 다 적어 주고, 그죠? 시간을. 그리고 분봉일 때는 10분만 적어 주는 거예요. 어 해선하고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 키움증권일 때는 국내 주식이잖아요. 그 틱봉일 때는 9시 부터 9시 30분, 분봉일 때는 9시 부터 15시 19분까지, 20분까지 해도 되는데, 아무튼 요렇게 19분까지 하는 게 정확하겠죠. 20분까지 하면 그때 기록된 매매는 없을 테니까. 그죠? 분봉에는 20분에 매매 그 주문을 내면 안 돼요. 동시효과이기 때문에. 그죠? 마지막 주문이 19분이 돼야 돼요. 물론 이제 그 타임 때문에 2분 전이라 18 분이 마지막이겠지만, 그죠? 그리고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 9시 30분, 10시 30분, 9시, 그리고 15시 59분 요렇게 됩니다. 그죠?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시 호가도 보면, 호가창이 열려 있지 않으면 호가 사이즈 요렇게 지정해 주고, 열고 아닐 때는 클로즈 해 주고, 호가창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거래 목록이나 뭐 백태 목록을 볼 때 호가창이 커지게 돼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호가창은 열릴 때 이렇게 사이즈랑 칼럼, 테이블 사이즈, 칼럼 사이즈 요렇게 다시 재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 그다음 이제 기업 정보창. 기업 정보창은 이제 웹 엔진 뷰어라고 이게 같이 뜨는데, 웹 엔진 뷰어가 원래는 난 상태예요. 맨 처음에 UI에서. 그래서 엔진 뷰어를 q 웹 엔진 뷰어 객체 선언해서 페이지를 요렇게, 요거는 뭐냐면 어 화이트 페이지 여기 이제 웹 엔진 뷰어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이제 오류가 나요. 웹 엔진 뷰어에 우리가 그 어떤 페이지를 열 때,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메시지를 무시하기 위해서 요렇게 하나 만들어 놔요. 그걸 가지고 이제 웹 엔진 뷰어 실행될 때마다 요렇게 넣어 놓으면, 셋 페이지를 해서 요렇게 페이지를 설정해 놓으면 자바스크립트 오류가 안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있어요. 그 레이아웃 정해서 마진 정하고 이 레이아웃에 웹 엔진 뷰어 넣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웹 엔진 뷰어가 안 열려 있을 때, 어 그죠? 여기 보면 이제 show라는 게 있는데, 여기 가서 원래 어 이 show 여기네. 여기네요. 그죠? 잘못했네요. 다른 창을 링크했네요. 그래서 뷰어가 안 열려 있으면 뷰어 열고, 그다음에 최초 URL을 여기 마켓 환경 마켓 URL을 넣어 놨어요. 이거 보일 때는 닫고, 그런 다음에 디알로그 인포라고, 요거는 이제 기업 정보창이에요. 여기는 이제 웹 엔진 뷰어랑 같이 떠요. 기업 정보창에 있는 뉴스나 이런 걸 클릭하면 웹 엔진 뷰어에 표시되도록 해 놨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업 정보창은 이거 디알로그 인포예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쇼, 아니면 클로즈 요렇게 됩니다. 다시 트리맵, 트리맵 또 가면 여기는 뭐 간단해. 트리맵 보이지 않으면 트리맵 열고, 그 트리맵의 정보는 그 네이버에 정보를 크롤링하기 때문에 열 때 웹
엔진 큐 웹 크롤링 큐에 님의 어 데이터 긁어 오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일 때는 보일 때는 클로즈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show 지수, 지수도 간단할 거예요. 지수창 안 보이면 열고 보이면 닫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큐 사이즈도 큐 사이즈가 안 보이면 큐 사이즈가 이제 이 UI에 큐 사이즈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창에서 Alt Q를 누르면 이렇게 큐 사이즈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누르면 또 안 보여요. 이 부분이 요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어하는 게 큐 사이즈 요 변수고, 큐 사이즈가 아닐 때 추로 바뀌고 어 이 큐 버튼을 밝게, 그리고 보일 때는 다시 어둡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 동작하는 부분은 나중에 다 또 설명이 될 거예요. 스케줄러도 간단히 뭐 요런 형태, 그죠? 안 보이면 보이게, 보이면 닫고, 그다음에 차트 스크린샷. 자, 차트 스크린샷은 Shift S예요. Shift S. 그래서 디알로그 창이 차트 창이 보일 때만, 그죠? 파일 네임 만들어 가지고 임의대로 차트에서 연월일 시분초 밀리세컨까지 구해 가지고 PNG로 만들 거고, 그다음에 스크린샷 찍을 때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프리머리 스크린이라 해 가지고 스크린에 그랩 윈도우, 그다음에 이 윈도우 창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 디알로그 차트에 윈도우 아이디를 넣으면 이 스크린샷을 세이브할 수 있죠, 그 창만. 그래서 이 파일 네임대로 PNG로 이렇게 세이브한 다음에 텔레그램으로 보내요. 그런 형태로. 텔레그램에 보내면 텔레그램 프로세스가 이게 이미지로 인식해서 텔레그램으로 날려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차트 전송을 완료했다고 큐 메시지 박스 띄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메시지 박스 인포메이션 할 때 보면 격언들이 명언들이 하나 뜨잖아요. 그게 요 부분이에요. 랜덤 초이스 해서 페이머스 세잉이라고 해 갖고 요렇게 텍스트에 이렇게 수많은 명언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리스트로. 그래서 거기에 랜덤 초이스하면 어떤 리스트를 랜덤으로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다시, 그리고 매뉴얼 세이브 앤 엑사이트 엑시트. 자, 이게 수동 종료. 현재까지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동 종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yes or no인데 no 상태로 물어보고 yes이면 코인 리시버가 작동 중이면 이렇게 리시버로 데이터 보내고, 그게 아니고 그러면 에이전트 해외 선물이나 주식이겠죠. 그때 수동 데이터 저장해라고 이렇게 보내요. 뒤에 글자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더미 형태로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쇼 오더 창 그냥 보이는 거죠. 오더 창이 안 보이면 보이고 보이면 닫고, 보일 때 이 부분은 저만 사용하는 거라 오더 창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패스. 자, 그리고 익스텐드 윈도우 창 확장하는 거. 창 확장하는 건 좀 복잡한데 뭐 불필요해요, 설명이. 그러니까 2번, 3번일 때 아까 확장 안 되는 거 전략 탭에 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떴잖아요. 그죠? 자, 보면 이 창이 아니면 확장이 안 돼요. 여기도 Shift E 누르면 Shift E를 여기서 Shift E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그죠? 전략 탭에서만 이렇게 이게 아니죠. 전략 탭에서만 이렇게 확장이 돼요. 그죠? 다른 거 전략 탭에서는 이 버튼은 인식하지만 다른 거를 가려면 또 안 되겠죠. 그죠? 다시 돌아오고 나서 다른 걸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창에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요거예요. 그리고 이
UI에 확장이 됐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게 익스텐스 윈도우라는 변수고, 그게 이제 아닐 때는 true로 바꾸고 일 때는 false로 바꾸고요. 그래서 윈도우 창을 요렇게 조절하는데 버튼이 일 때랑 아닐 때 달라야겠죠. 위젯이 틀리니까.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 창에 이 변경되는 창이 뭐냐면 여기서 눌러 보면, 이걸 자꾸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눌러야지. 여기를 눌러서 누르면 그냥 E가 선택돼요. 그죠? 그냥 눌러야 돼요. 이렇게. 그럼 변동되는 게 요 두 개잖아요. 요 창. 요거 두 개. 그리고 여기서는 요거 세 개가 되고 요거 세 개가 변하는 거고, 보통 이게 텍스트 에디트 창 세 개예요. 그죠? 요거, 요거. 그래서 그 창들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 창의 이제 길이를 확인해 가지고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해 갖고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익스텐스 윈도우라고 요 변수에 따라서 길이를 요거 아니면 요거 요렇게 변경하는 거예요. 별도로 설명은 드리진 않을게요. 만들 때는 복잡했는데 설명하기도 더 복잡하네요. 그냥 요렇게 되어 있다. 요것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백태 기록 삭제. 백태 기록은 이제 삭제된다고 물어보고 예스 선택하면 백태 그래프 파일 이르고 와가지고 그래프 파일 모두 지우고요. 그 다음에 코리큐 살아있을 때 백태 DB에 있는 모든 파일의 이름을, 모든 테이블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와서, 그러니까 어떤 테이블에 어떤 이제 DB에 테이블의 이름을 모두 불러오는 커리는 요거예요. select name from SQLite master where type table 이렇게 불러오면 이 df 네임에 이 테이블의 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df 네임에 to list 하면 이 테이블의 리스트가 돼요. 그래서 그 테이블 리스트의 네임을 이렇게 드랍 테이블 하면 모두 다 지워져요. DB를 한번 드랍을 하게 되면 용량이 줄어들지 않는데, 그걸 이제 최적화하는 게 명령이 이 BACCUUCOM 바쿰입니까? 베컴입니까? 아무튼 요거 실행하면 최적화돼요, 용량이. 그리고 나서 백태그래프 및 DB가 삭제됐습니다라고 찍어주고요. 그다음 마지막 요거는 이제 계정을 전부 초기화하는 거죠. 여러분도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을 텐데, 아무튼 계정 초기화할 때도 예스 버튼 누르면 설정 DB에서 이렇게 S 어카운트, C 어카운트, 텔레그램 요거까지 전부 다 지워버립니다. 델리트. 그러니까 드랍은 테이블 자체를 아예 없애는 거고, 그죠? 델리트는 내용만 없애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새로 만들어줘야 돼요. 원래 있던 거. 이게 16번이 아닌데 이게 잘못됐었네요. 8번까지만 필요해요. 8번까지. 요거 때문에 한번 지워서 그래 됐군요. 텔레그램도 8번까지. 자, 요렇게 새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데이터 프레임을 싹 지워버렸으니까 요것도 기본 값은 있어야 돼서 이렇게 계정이랑 그리고 요 계정, 그죠? 코인 계정, 텔레그램 계정을 원본 값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똑같이 백컴하고 이런 형태로 초기화됐습니다 하고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버튼 오늘 설명은 끝났네요. 1부는 여기서 마칠게요. 모두 수고했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